회피형 전 연인이 돌아오기 전에 사용하는 3가지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피형 전 연인이 당신을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그저 당신의 집 앞에 나타나 다시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회피형 인간은 사랑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두려움이 많으며 자존심이 강합니다. 당신에게 다시 끌림을 느낄 때조차도 그들은 그 감정을 즉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전략적이며 감정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시험합니다. 당신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안전할지 아니면 숨이 막힐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시험들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을 확인하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내 자신을 또 잃게 될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회피형 전 연인이 돌아오기 전에 거치는 3가지 시험이 무엇인지, 각각의 시험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차분하며 자신감 있게 반응해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회피형 전 연인이 사용하는 첫 번째 시험은 제가 거리두기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직접 연락을 취하기 훨씬 전부터 일어납니다.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되죠. 갑자기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본다거나 예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추천 친구 목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겹치는 지인들을 통해 가벼운 대화 중에 당신의 이름이 언급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여전히 자신에게 감정적인 여지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마음을 열고 있는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지, 자신들의 침묵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시험은 사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통제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하나의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서죠. 이 거리두기 시험을 통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들을 겨냥한 감정적인 글을 올리지도 마십시오. 그들의 게시물에 똑같이 반응을 보이지도 마십시오. 침묵을 지키며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아주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통제권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감정적인 안전을 갈구하지만 동시에 도전적인 상황도 갈구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주의를 맴돌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들은 내가 이 사람을 영영 잃은 걸까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그들이 당신을 다시 쫓게 만드는 불씨가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이미 그 상황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회피형 전 연인이 사용하는 두 번째 시험은 취약성 시험입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평온하며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들은 당신을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는지 은근슬쩍 시험해 봅니다. 이번에도 보통 겉으로 보기에 아주 가벼운 메시지로 시작됩니다. 그냥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혹은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 같은 식이죠. 겉보기에는 아무 악의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당신의 에너지를 가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망하고 있는지, 차가운지, 아니면 지나치게 들떠 있는지 말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결핍된 모습을 보이며 반응한다면 그들은 다시 물러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따뜻함을 유지하면서도 선을 긋고 짧고 차분하며 중심이 잡힌 대답을 한다면 그들은 조금 더 깊이 다가가도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취약성 시험은 그 첫 번째 메시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그들은 사소하지만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공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즘 일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었어 라거나 예전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 같은 말들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들이 완전히 돌아올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급하게 안심시키려 들며 나도 네가 보고 싶었어, 혹은
우리는 다시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압박감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중심을 잡고 공감하되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서 그럴 수 있지, 요즘 삶이 참 팍팍하니까 정도로 반응한다면 그들은 숨 막히지 않는 감정적 안정감이라는 아주 드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험은 당신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매달리고 지나치게 설명하려 들고 관계의 결론을 요구했던 당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갇힌 기분을 느끼지 않고도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를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정심과 감정적인 자기 통제력을 더 많이 보여줄수록 그들의 방어벽은 더 쉽게 녹아내립니다. 왜냐하면 회피형 인간에게 안전함이란 사랑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당신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도 친밀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당신은 그들이 알아온 사람 중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험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혼란스러운 시험입니다. 바로 재연결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회피형 전 연인이 조금씩 다가오기는 하지만 확신은 주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문자를 더 자주 하고 전화를 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친구로서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을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호감을 표시하거나 과거를 회상하거나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을 꺼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기를 피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여전히 그들의 오래된 두려움을 자극하는지 확인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감정적 패턴이 반복될지 아니면 관계의 역동이 발전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재연결 시험 기간 동안 회피형 인간은 당신이 일관성 없는 태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봅니다. 만약 당신이 관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며 우리 대체 무슨 사이야? 왜 다시 돌아온 거야?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당신이 현재에 머무르며 중심을 잡고 차분하고 즐겁게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두려움을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확실성을 쫓아 안다라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찾아 헤매던 안정적인 랩입니다. 즉각적인 대답을 구하지 않고도 감정적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친밀감이 곧 통제력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들이 더 깊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재연결 시험에는 아주 깊은 심리적인 이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종종 안전함과 향수를 갈구하기 때문에 익숙한 관계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의 진전을 망쳐버리려 합니다. 깊은 대화를 나눈 후에 차갑게 돌변하거나 마지막 순간에 약속을 취소하거나 갑자기 다시 거리를 두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상처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은 친밀감에 반응하는 그들 신경계의 작용일 뿐입니다. 잔인하게 굴려고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겉보기만큼 진정으로 안전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매달리거나 캐묻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정하게 대하되 당신의 독립성을 유지하십시오.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물러서도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들은 친밀감을 공황 상태가 아닌 평화로움과 연결짓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될까봐 두렵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우며 자신의 감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모든 행동은 당신이 그들의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된 모습으로 그 두려움을 대한다면 그들은 사랑은 곧 숨 막히는 것이라는 자신들의 오랜 믿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차분하고 단단하게 그 두려움을 대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신경계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사랑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심지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때 판도가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거리두기 시험은 침묵과 자존감을 통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취약성 시험은 감정적인 평정심을 통해 통과합니다. 그리고 재연결 시험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통해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한데 모여 회피형 인간과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궁극적인 토대를 형성합니다. 말이 아닌 당신이 뿜어내는 에너지를 통해서 말입니다. 회피형 인간은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패턴을 믿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당신의 반응, 당신의 말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달리기를 멈추고 중심을 잡기 시작했으며 당신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들 역시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정말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아주 놀랍고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회피형 인간이 도망치기를 멈춥니다. 억지로 머물러야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머물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먼저 더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한때 피했던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에서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사랑을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회피형 인간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관된 사람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방어벽을 보면서도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매달림으로써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 있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니 지금 회피형 전 연인과 얽혀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시험은 권력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절제력이 바로 그들에게 그 안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 그 가치가 되십시오.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곁에 있을 자격을 얻게 만드십시오. 회피형 인간이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자신의 자유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헌신하는 것이 곧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님을 마침내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그들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단순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성장을 통해서 말입니다.